안녕하세요. 예, 첫 번 발표할 때 김석입니다. 사실 제가 플랜트 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왜 불려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저런 글을 많이 씁니다. 그게 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최대한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자료를 정리해봤고요. 마침 앞에 이제 축사해주신 분 말씀대로 제 발표는 좀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플랜트 산업이 앞으로 지금 같은 형태로는 가기가 좀 어렵다는 게 사실 제 발표의 주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순서는 이제 영국이 지금 에너지 쪽에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뭐 미래 비전보다 일단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좀 어려운 전환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한 15년은 어떻게 한다는 생각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국이 한 몇 달 전에 앞으로 우리도 산업을 다시 키워야겠다, 산업이 너무 죽었다 해가지고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소개드리고, 또 이제 또 축사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 대규모 프로젝트는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이낸싱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스탠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좀 소개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변화. 저 이렇게 먼 미래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별로라고 저는 약간 본인에 있어가지고 일단 현재까지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력산업 쪽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원자력은 꾸준하고요. 천연가스가 굉장히 늘었다가 약간 줄었습니다. 2014년까지 보면. 그 다음에 석탄이 한번 좀 꺾였지만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 믹스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좀 비슷한, 우리나라도 이게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 수준에서. 근데 영국이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지만 영국이 가스나 석유가 없는 나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해에 1953년도인가 63년도인가요?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 거, 이쪽은 노르웨이 거 나눠가지고 개발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가스와 그 유전을 가지고 있죠. 저거를 하면서 사실은 해양 플랜트 산업이 태동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쉘, BP의 본산지인 영국이 굉장히 이런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바뀌고 있죠. 이 플랜트 산업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정말 흥미롭습니다. 중무장대하죠. 정말 어마어마하고, 이거 인간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산업이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정말 장대한 스케일의 좀 멋진 산업입니다. 연계 효과도 어마어마하죠. 석유가 나왔다. 탐사 산업 자체도 굉장하지만 업스트림에서 생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 또 운반하는 것도 굉장한 큰 산업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역할이 크죠. 그리고 가져온 걸 또 이제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정유하는 산업도 굉장한 규모의 산업이 되고요. 마지막에 주유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걸 마케팅해주는 것 자체도 굉장한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산업을 빼면은 그 인간사의 경제라는 게 굉장히 쪼그라들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느낌이 될 수 있는 굉장한 산업이고요. 거기서 나온 거에 이제 많은 자원을 이제 전기를 만드는 데 이제 쓰고 있는데, 전기와 자동차 쪽에 이제 많이 쓰죠. 전력 믹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2014년도에 영국이 석탄이 30%, 가스가 30%, 원전이 20%,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위주인데요. 그게 한 19%. 그래서 이 정도 변화는 크게 특이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2년을 한번 점프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가스가 44%, 석탄이 9%로 줄었습니다. 원전은 폐로를 안 했으니까 그냥 꾸준하게 22%고요. 그 다음 재생에너지가 25%로 늘었습니다. 석탄이 9%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 석탄이라는 것은 항상 근간을 유지했던 자원이거든요. 그 변화를 한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보자면, 원전은 폐로를 안 한 상태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요. 석탄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가 완전 급락해서 거의 이제 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가 좀 대체하고 있습니다. 약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이제 큰 부분을 대체하고 있고, 댐 같은 거는 영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평상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영국이 뭐 풍력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바로 나오는 답변들이 그 옆에 프랑스에 있는 거 다 끌어쓰는 거 아니냐, 원전. 그게 무슨 에너지 전환이냐 하시는데, 어떤 나라도 해외에 많은 전력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사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약간 늘긴 했습니다. 그 뭐 노르웨이에 있는 수력도 갖다 끌어쓰려고 이제 그 커넥터 만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어마어마하게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데이터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좀 오해입니다. 물론 급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데 양으로 따지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력이 어느 정도 원래 포션이 있었는데 많이 늘었고요. 그 보시면은 풍력이 사실은 풍력만으로도 석탄을 좀 제꼈습니다. 발전량으로. 그 다음에 태양광이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5년 사이에 뭐 거의 뭐 10배 이상 성장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반복되는 거지만 원래 가스가 많다가 예, 석탄이 다시 치고 올라오고 했었는데 석탄이 완전히 급락을 했고요. 2016년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그대로 가스 이렇게 보시다시피 풍력이 석탄을 제꼈고요. 태양광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고 바이오매스도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전력 믹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2017년자는 아직 최종이 안 나와서 16년자인데요. 이거는 예, 가스 44%, 예, 이렇게 예, 풍력이 이제 석탄을 제꼈고 예, 바이오매스가 거의 석탄하고 비슷해졌고 태양광, 그다음에 뭐 수력이 정도. 예. 그럼 이 배경이 뭐냐? 사실 뭐 석탄 아시다시피 싸게 구해서 태우면 전기 잘 나옵니다. 예.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영국의 지금 전력 사용량 좀 줄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대비해서 한 10% 줄었고요. 효율 개선 및 뭐 산업이 좀 줄은 것도 있고. 근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CO2입니다. CO2. 예. 온실가스 그 CO2인데 전력량은 조금 줄었지만 CO2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든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2008년도에 영국의 기후변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매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CO2 배출량을 계단식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하는 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반대편진 의원이 한 460명 중에서 10명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전 국민 전 의원 합의로 통과가 돼서 흔드는 사람이 좀 있지만 이거 안 흔들립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한 2, 3년 전에 이제 2030년도에 목표를 만든 게 57% 감축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인식이 이제 확고해졌고 법까지 만들어지니까 동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그럼 다시 한번 또 좀 한 3년 거슬러 가서 왜 이런 법이 생겼느냐? 영국이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인데 미래를 내다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여러 결과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홍수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온실가스 CO2를 열심히 줄여도 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심해지는 곳, 그다음에 노란색이 좀 별 변화가 없는 곳인데 런던, 맨체스터 이렇게 사람 많이 사는 지역이 굉장히 홍수가 심해진다는 게 나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럼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아니 CO2 별 문제 있겠어? 하고서 계속 많이 쓰면 어떻게 되느냐? 전 국토가 극심한 홍수 아니면 상당한 홍수 피해가 늘어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2080년 예상을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쪽 문화는 그렇진 않거든요. 과학계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 있다. 그럼 바꿔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논의가 돼서 한 3년 후쯤에 2008년도에 기후변화법이 통과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에너지가 사실은 싸고 공급 안정성 있으면은 최고라는 그런 모델에서 싸고 수용 근데 싼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수용 가능한 가격.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돼야죠. 굉장히 좋은 걸 하지만 공급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뭐 모든 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거 저탄소여야 된다. CO2가 나오면 안 된다. 예, 저탄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저탄소 중요하다. 지구 온난화 막아야 된다. 하지만 뭐 석탄하고 이런 게 워낙 싸고 싼 거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자꾸 저탄소가 붙이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덜 그럴 거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고 영국은 특히나 저탄소가 아니면 그건 좀 곤란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에너지 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제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마이너스도 없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풍력, 원자력, 해상풍력, 수력까지가 이제 굉장히 낮은 편이고 태양열, 사막에다 이제 그 거울로 반사해가지고 타워에 열 모아서 하는 거, 그게 27 정도 나오고요. 그 킬로와트아워당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열이 38. 사실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41에 48 정도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바이오매스도 230 정도 되는 거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복합 화력도 490.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석탄 섞어 쓰는 거 혼수하는 것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740. 석탄이 820입니다. 이게 왜 태양광이 0이 아니냐? 뭐 당연하죠. 제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 만들어서 실어 오려면은 석유 써야 되고 만들 때도 에너지 많이 쓰고 그게 화력 발전에서 나온 전기면은 그 CO2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다 해도 킬로와트아워당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바이오매스나 뭐 석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석탄이 퇴출된 이유가 가장 CO2가 많이 나와서 가장 먼저 퇴출된 겁니다. 이거 뭐 내리고 설치하고, 그 제가 보면 이제 현장에 보면 철제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뭐 만드는데 석탄 들어가고 뭐 석유 들어가고 그런 거죠. 이거 모듈 내릴 때도 중장비가 필요하고 그건 석유 쓰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당장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줄여야겠다는 게 하고, 그래서 보면은 원래 제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 워낙 좀 진중한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집어넣어봤는데, 결국 이제 불이라는 게 화학적으로는 탄화수소에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면 산소랑 결합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차, 내연기관, 뭐 발전소, 뭐 가스 발전소든 뭐든 다 이게 이 작용 가지고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것도 다 지금 거기서 그런 걸로 만든 걸로 지금 불빛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원시 시대부터 쓰던 건데, 이제 이것과 이제 이 거리를 띄워야 된다라는 게 지금 좀 이렇게 그럴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미도 지금 석탄을 거의 죽이고 이렇게 좀 많이 없앴는데 그런 구도로 계속 갈까요? 이게 이제 2030년 목표입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모델로 이제 하는 약간의 이제 두 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건데, CO2 배출량은 킬로와트아워당 현재 한 500 정도, 450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2030년에 100 이하로 가야 됩니다. 100 이하로. 2050년에는 0까지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목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기를 안 써서 갈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탄소는 제로로 가야 된다. 전력산업 쪽은. 그거는 뭐 이미 연구 계획에 딱 잡혀 있는 거고요. 전력 소비는 늘어납니다, 근데. 왜냐? 전기로 이제 더 많은 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기 난방, 전기 자동차. 이거 영국의 이제 공식 자료 중에 하나고요. 그럼 커트라인이 이제 100g입니다, 100g. 2030년까지만 봤을 때. 석탄은 뭐 택도 없고요. 가스도 사실은 앞으로 입지가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보조 역할로 많이 빠질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이제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보면은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원자력하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최고로 칩니다. 그 풍력이 사실 육상이 훨씬 싼데
워낙 민원이 심해가지고 영국도 더 이상은 못 짓겠다 이제 해상으로 나갑니다. 비싸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플랜트 하시는 분들 역할이 이제 크게 생기는 거죠. 예, 뭐 이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반평균이 100 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예, 800짜리, 뭐 500짜리 넣어주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예. 발전량으로 보자면 뭐 예, 앞으로 발전량은 뭐 좀 줄 수도 있지만은 뭐 늘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원자력, 육상풍력, 해상풍력이 거의 절반 차지하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에서도. 그 다음에 CCS라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그걸 모아서 땅에다 묻는 거를 아직도 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쪽을 하면 이제 굉장히 일거리가 많이 생기지만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거의 좀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CO2를 압축하고 넣기 위해서만 전기에 한 20% 써야 되거든요. 만든 전기를. 그래서 그렇고 바이오매스도 늘기 좀 어렵고요. 예, 급하면 태양광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예, 그 불로 전기를 만들던 게 이제는 굉장히 초라해졌죠. 예, 뒤처리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좀 쓸 수 있고 CCS를 해서, 근데 이게 비싸면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가스 화력은 그냥 보조 역할 정도로 바뀐다는 게 지금 2030년까지 변화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있는 시설 돌리는 거는 뭐 크게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신규 시설이 앞으로 얼마 필요하나를 보면, 예, 육상풍력이 한 뭐 20까지 올라가야 되고 현재 한 12 정도 됩니다. 해상풍력이 한 20에서 25까지 늘어나야 된다. 현재 한 5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태양광이 지금 한 10 정도 되나 하는데 한 좀 20 정도에서 40 정도까지 늘려야 되고, 바이오매스는 뭐 거의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바이오매스도 나무를 베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더 이상은 지원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뭐 전력만 그럴 거냐? 예, 아닙니다. 예, 전력도 많이 줘야 되지만 산업, 뭐 건물, 수송 쪽에서, 건물은 뭐 난방, 수송은 뭐 당연히 이제 휘발유 디젤을 쓰다 보니까 줄여야 되는 건데, 보면은 2015년을 100으로 뒀을 때 줄이는데 산업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산업은 줄이기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산업은 좀 어렵다. 다만 전력은 상대적으로 쉽다. 팍팍 줄여라. 그 다음에 건물은 천천히 줄이다가 좀 빨리 줄여라. 그 다음에 수송은 쭉 줄여나가라.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2030년을 보면 연비 개선해라. 그러니까 결국엔 석유를 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플랜트 쪽은 이제 어쨌거나 할 일이 좀 줄어들거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바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석유를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가스를 좀 쓸 수 있겠지만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원자력은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저탄소라는 점에서 원자력은 좀 비싸지만 앞으로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조가 약간 다른데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예, 보조금도 주고 있고 홍보도 되고 있고 모델도 더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누적 4만 대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좀 늘었고, 이만큼의 자동차들이 앞으로 전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석유 쪽을 하고 이제 인연이 없는 거죠. 제가 전기차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샀는데 아이오닉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내비게이션 켜놓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것 좀 꺼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왜냐면 전 필요 없거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작년에 2040년부터 전기차 판매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제 발표해서 요 정부의 정책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2030년에는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신차는. 이게 점점 약간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대만이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걸로 지금 법을 발표했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선진국들하고 이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저기 내연기관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조하자 해가지고, 전 지역은 아니고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굉장한 산유국인 노르웨이도 참여하고 있고요. 독일, 그 다음에 영국, 네덜란드는 지금 자꾸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좀 약간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주, 캘리포니아. 근데 이 사람들 진보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많아서, 예. 이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가면 반발하기 어렵죠.
중국은 가입은 안 했지만 중국이 가장 세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2020년부터인가요? 전기차가 전체 판매 20% 됩니다. 유가가 사실은 이제 높아져야 플랜트 쪽에 투자가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유가가 안 좋았던 게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요만큼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수요가 더 많았고 공급이 좀 딸려야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이게 공급, 이게 수요. 이 갭이 누가 생각나죠? 2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요게 좀 좁혀지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건데 지금처럼 연간 전기차가 60%씩 늘어난다. 그럼 2023년도 이후쯤에 전 세계적으로 200만 배럴이 덜 필요해진다. 계산이 되고요. 이것만큼 빠르진 않고 45% 정도씩 늘어난다면 2025년도에는 200만 배럴이 수요가 줄어든다. 아니면 좀 더 느리면 이제 약간 더 늦게 올 수 있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제 감소세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한 2025년 정도에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EA 같은 경우는 전통 산업에 굉장히 좀 약간 우호적인 면이 있는 기관인데, 자,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CO2가 그냥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나고 방향인데 새로운 정책이 좀 도입되면 그 CO2 줄이기 위한 그러면 조금 덜 늘어날 거다 하고 만약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 450 ppm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꺾여서 내려갈 거다라고 하고 자 그냥 지금처럼 간다 그러면 한 150까지 올라갔을 때 유가가 다시 지금 내려갈 상태에서 쭉 올라갈 수 있고 정책이 일부만 도입되고 이 정도만 하자 했으면은 한 100 이상은 가는 거고 근데 이거 정말 CO2 정말 문제 있다 정말 빨리 줄여야 된다 하면은 한 80 정도에서 머무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영국의 산업전략 한번 간단합니다. 2장짜리인데요. 자, 아이디어 앞으로 우리는 방향은 아이디어 중요하다. 혁신 아이디어 중요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인프라가 너무 낡았다. 인프라 전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도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법인세를 깎는 거 준다든지. 그 다음에 영국도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져가지고 균형 발전이 좀 필요하다. 너무 런던 쪽에만 몰려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5가지를 우리가 해소를 해야 생산성이 늘어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공지능하고 데이터 경제를 좀 더 우리가 해야 된다. 알파고가 영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글이지만 영국입니다. 개발팀은.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약간 이게 세부적으로 읽어보면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큼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좀 걱정된다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차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자율주행차 얘기하는데 영국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전기차 먼저 간 다음에 자율주행차다. 전기차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수송수단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거의 다 전기차고요. 전기차, 전기로 사용하는 모든 것. 그다음에 클린 성장이 필요하다. 공해가 나오는 성장은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뭐냐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불을 쓰지 않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또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 또 하나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래서 노령화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영국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보면은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틀 전에 이거 만들었습니다. 장관은 아니고 사실은 차관입니다. 차관. 외로움 담당 차관. 이 고독해서 생긴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노령화된 사람 혼자 살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은 기후변화 장관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좀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실만 합니다. 투자 환경 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추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꼭 이제 지구온난화라더니 말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추웠지만 그때 또 미국은 더웠고 알라스카 쪽에는 10도 이상 올라가 있고요. 대충 보셔도 이게 빨간 판인지 파란 판인지 보시면은 결국은 뭐냐면 빨간 판입니다. 전 세계에서 0.7도 정도 올라있는 상태고요. 이게 더 좀 점점 갈 겁니다. 다만 그의 약간 부작용으로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 좀 에이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뭐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환경 문제에서 끝난다면은 뭐 넘어갈 수도 있죠. 환경 문제 중요하지만 예, 경제 피해로 갑니다. 자연재해라는 게 이제. 이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태풍 어마하고 예, 뭐였죠 또 하나 예, 그 두 개 때 찍은 사진인데 사람 죽을 뻔하고요. 재산 피해 나고요. 뭐 집에 돌아왔지만 여기서 어떻게 살지 뭐 좀 답답하겠죠. 보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비하고 어마가 경제 손실이 작년에 예, GDP 1%입니다. GDP 1%. 예. 그래서 보험업계도 큰 손 아닙니까? 굉장히 짜증내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해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석유 가스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건 앞으로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중앙은행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입니다. 영란은행이라고. 여기서 총재가 몇 년 전부터 자, 이 기후변화가 좀 먼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잊는데 이러다가 큰 재앙이 온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금융이 완전 흔들린다. 이게 좀 생소하시죠? 기후변화 때문에 금융이 완전 흔들린다. 투자한 자산 날아가고 보험업계 손해배상하다가 파산하고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비를 시작해가지고 작년 7월인가에는 뭘 했냐면 자, 은행들은 자, 우리한테 리포트 해라. 어느 산업 어디다가 얼마 투자했는지. 그거 앞으로 전망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봐야겠다. 예, 그래서 조사 시작해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아니 이런 것까지 하나? 예, 하고 있습니다. 예. JP 몰간 같은 대형 회사 같은 경우도 석탄이 제일 먼저 나간 다음에 이제 석유 가스로 가는 겁니다. 퇴출 시기는.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석탄 투자는 그거는 아동 노동하고 똑같은 거다. 아주 안 좋은 거다. 예,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다, 공식적으로. 근데 그 배경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돈이 안 되겠구나. 리스크가 크구나.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를 강조하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이게 앞으로 돈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플러스, 대안이 있으니까 글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푸치라고 이제 영국 주가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지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가만히 있어봐. 그럼 앞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빠지면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 인덱스를 따로 그 빼고 예. 이거 벌써 재작년이네 재작년. 예. 그러니까 엑손모빌, 리오틴트 이런 거 다 빼고 나니까 그럼 테슬라, 베스타스 풍력 많이 합니다.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예. 참고로 GE하고 지멘스 같은 경우 가스 터빈 만드는 기술자들 한 뭐 몇천 명씩 잘랐죠. 예, 앞으로 이쪽에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더 좀 놀라운 거는 이젠 저도 약간 놀랐는데 미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건데요.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5대 석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제기했습니다. 당신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헛소리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입법활동 저지하고 한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봤다. 돈 벌어내라. 세계은행에서 석유가스 개발 쪽에 지원을 중단하겠다. 내후년부터. 근데 작년 거예요. 내년입니다. 내년 이제 2019년부터는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는 우리가 금융을 줄 수 없다. 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석유로 돈 번 노르웨이 투자펀드에서 우리가 석유로 여전히 돈을 벌고 있지만 그걸 번 돈을 가지고 석유가스에 투자했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 빼겠다. 그래서 지금 발표했습니다. 석탄은 이미 뺐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하게 결론이 뭐라냐면 불을 안 쓰는 에너지 경제로 간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분, 2분만 더 주세요. 석탄 인덱스는 빠지고 있고요. 녹색 철새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이게 큰 기조입니다. 매진말을 드렸습니다. 뭐 신화에 나오죠. 뭐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갖다 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다. 불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 사진인데요. 불이 너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과의 거리를 좀 띄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플랜트 산업 쪽 보면은 굉장히 정말 재밌더라고요. 워낙 여러 가지 산업이 같이 막 유발되고 해가지고 너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불을 쓰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없느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만든다고 합니다. 30기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것도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훨씬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방향을 트시면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뭐 해상풍력 원가가 반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고 영국에서도 영국의 해상풍력단지에 중국 기업이 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회는 불을 쓰지 않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 캐치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제가 한 2개 정도 해봤고요. 조그맣게 최근에는 1메가짜리 한 4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비즈니스로 뭐 버시는 돈이나 월급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미래에 대한 해칭이 굉장히 잘 되실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유연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